첫 번째 경기는 제노아와 볼로냐의 경기입니다. 질라르디노 감독이 이끄는 제노아는 이번 시즌 세리에 A로 습격하여 현재 리그 11위라는 기대 이상의 놀라운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백스리 기반의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발밑이 좋은 호셉 마르티네즈 골키퍼를 기점으로 후방에서 안정적인 보수가 가능한 팀이며 전방 자원들의 침투 타이밍에 맞춰 후방에서 뿌려주는 다이렉트한 공격 패턴에 강점이 있는 팀이죠. 일단 후방에서 볼수가 잘 되다 보니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페이스로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는 팀과 안 되는 팀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노아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43골과 45실점으로 굉장히 괜찮은 공수 밸런스를 갖춘 팀이죠. 티아고 모타 감독의 볼로냐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을 확보했지만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 순위는 3위에서 5위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순위에 대한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볼로냐는 최전방과 미드필드 사이에서 연계 능력이 뛰어난 조슈아 저크지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며 티아고 모타 감독의 전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왕성한 활동량이 장점인 미드필더 루이스 퍼거슨까지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볼로냐는 최근 리그 9경기에서 4승 5무 0패로 무패를 기록 중이며 직전 유벤투스와의 홈경기에선 경기 초반부터 압도하는 경기력을 후반전까지 보여주며 3대0 리드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전들이 많이 빠진 76분 이후 3골을 실점하며 3대3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요. 앞서 언급한 두 핵심 선수들이 빠졌음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직전 유베자에서 조슈아 저크지를 대체하기 위해 첫 선발 데뷔전을 치른 산티아고 카스트로가 성실한 수비 가담과 적극적인 공격 움직임으로 데뷔골과 데뷔 어시스트를 기록한 부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두 팀의 지난 19라운드 맞대결은 볼로냐가 홈에서 제노아를 상대로 유효 슈팅 1개로 묶었고, 특히 박스 내에서 단 한 번의 슈팅도 허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압도하는 경기였지만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볼로냐가 원정이긴 하더라도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전 유벤투스전에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센터백 최대 핫 매물이 될 것으로 보이는 칼라피오리가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수비수가 이 정도의 집착한 피니시 능력을 보여주면 반칙이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저는 칼라피오리의 이런 능력으로 볼로냐는 변칙적인 공격 옵션을 하나 더 장착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경기는 티아고 모타 감독이 볼로냐 감독으로 치르는 마지막 경기입니다. 역시 유벤투스행이 확정되었네요. 티아고 모타 감독이 자신의 감독 커리어를 한 단계 끌어올려준 볼로냐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볼로냐가 이번 경기에서 승점 3점을 획득할 시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상관없이 3위를 확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볼로냐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지로나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을 끝으로 감독을 새로 구해야 하는 빅클럽들이 많은데, 첫 번째 경기에서 얘기한 볼로냐의 티아고 모타만큼이나 빅클럽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감독이 바로 지로나의 미첼 산체스 감독이죠. 미첼 감독은 지로나를 지난 3시즌간 이끌며 2부 리그부터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빠르게 스텝업 시킨 감독으로 이번 시즌 3위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지은 모습입니다. 미첼 감독이 애정을 당해왔는 팀이기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진하게 링크가 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인데요. 레버쿠젠의 알론소 감독처럼 지로나의 다음 시즌 챔스를 위해 전류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우승 경쟁팀인 바르샤를 잡았지만 이후 알라베스와 비아레알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승점 드랍을 하게 되면서 리그 3위에 그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가 시즌 마지막 홈경기라는 점에서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라나다의 산도발 감독은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강등을 막기 위한 소방수로 투입되었지만 지난 리그 8경기에서 2승 1무 5패를 기록했고, 시즌 초반 그라나다가 승점을 워낙 많이 까먹었었기 때문에 전류에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 라요와 그라나다의 경기를 보면서 충격이 컸던 것이, 라요가 경기 시작 5분 만에 트레오가 거친 태클로 다이렉트 퇴장을 당했음에도 그라나다는 2골을 시자만을 패배했었는데요. 공격 전술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한 명이 부족한 팀을 상대로도 전혀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모습으로 크로스만 남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제는 펠콘도 펠리스트리나 루카스 보에 같은 그라나다의 공격진들의 신장이 180cm도 되지 않기 때문에 통할 리가 없었죠. 마지막 라운드 결과와 상관없이 두 팀의 순위는 고정되었지만 지로나가 동기부여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이 아르템 도부비크의 득점왕 경쟁입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비아레알의 소를레스가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보트트릭을 달성하면서 순식간에 리그 23골로 득점 랭킹 1위로 올라섰고, 도부비크가 21골로 2위로 밀려나게 되었는데요. 도부비크가 굉장히 이타적인 선수이긴 하나 득점에 욕심을 낸다면 또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아마 지로나의 선수들도 도부비크의 득점왕을 의식하고 밀어주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손흥민이 득점왕 경쟁 마지막 리그 일정이었던 노리치전에서 팀원들이 대놓고 밀어줬던 경기처럼 말이죠. 지로나의 마이너스 1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